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부수 업무로 지정하며 다른 금융사들도 관련 사업에 뛰어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건강정보, 전세계약 등 다양한 구독 서비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데이터 관련 서비스 매출액이 3조 원에 육박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면서 선점 경쟁이 치열해진 모습입니다. LG화학이 옥수수와 사탕수수로 자동차 부품 원료 생산에 나섰습니다. 상용화될 경우 기존 제품보다 90% 이상 탄소 저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GS건설이 탈현장화 공법을 활용한 제품으로 국내 단독주택 시장에 진출합니다. 고객들에게 직접 설계한 나만의 집을 제공하고 탄소 중립까지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이 신청한 알뜰폰 사업을 부수 업무로 지정했는데요. 이번 정식 인가를 계기로 금융사들도 환호하면서 다른 알뜰폰 사업자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집니다.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어제 가상이동 통신사업망 사업을 은행의 부수 업무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은행은 2년짜리 사업 꼬리표를 떼고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은행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가입자 42만 명을 확보해 통신 3사 자회사에 이어 알뜰폰 업계 5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관련 사업 참여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알뜰폰 통신사들과 제휴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협업을 하고 농협은행도 알뜰폰 제휴 서비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알뜰폰 사업의 사례는 은행의 첫 비금융 업무 진출입니다. 은행은 비이자 수익을 얻고 소비자들은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최근 은행권은 비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이번 사업 승인을 계기로 은행권의 비금융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KB 알뜰폰 부수 업무 승인처럼 시중은행들도 비이자 수익을 높이기 위한 사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다양한 비금융 시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신한은행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2020년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됐지만 내년 말 지정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번 리브엠 선례와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어 향후 정식 사업 승인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특히 금융당국도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요 안건으로 지정해 속도를 내고 있어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란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면서도 기존 사업자와 잘 융합을 해나가는 것은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배송해주는 걸 구독 서비스라고 하죠.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시장 파이를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주 카카오톡으로 건강관리 정보가 도착합니다. 최근 KB국민은행에서 내놓은 구독 서비스입니다. 구독을 신청하면 질병 예방부터 스트레스, 피부 관리 등 일상 건강 정보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부산은행과 삼성화재도 비슷한 구독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구독을 누르면 전세 계약 꿀팁부터 최신 트렌드 등 다양한 생활 정보가 주기적으로 SNS로 도착합니다. 최근 금융사들이 금융 지식을 넘어 일상 콘텐츠를 전달하는 구독 서비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생활금융 플랫폼 강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플랫폼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다른 상품과 제품을 콜라보해서 자기네 구독 멤버십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확보된 개인 데이터는 새로운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분석해서 또 새로운 보험 상품을 제안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국내 구독 경제 시장 규모는 2025년 내 100조 원에 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금융사들이 구독 서비스를 속속 내놓는 이유인데 아직 일반 정보 전달에 그치는 등 고정 고객을 확보할 만한 차별점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다만 앞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금융사들의 가능한 비금융 업무가 많아지면 고객 취향을 공략한 맞춤형 등 다양한 구독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을 내놨죠. 연시 5% 이자에도 신청자가 폭주해 주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렇게 높은 이자를 주더라도 돈을 빌리고 싶은 서민들이 예상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세원 기자입니다. 30급전, 무직 50 이틀 뒤의 상환, 연체중 60만 원 급해요. 한 대출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실시간 대출 문의 글들입니다. 서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묻어나는데 이들의 대출 용도는 휴대폰 요금, 월세 보증금 등 생활비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이 같은 서민들의 소액 대출은 1, 2년 사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79개 저축은행 소액대출 금액은 전년 대비 12.73% 증가한 1조 133억 원에 달합니다. 소액대출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6년 만입니다. 또 서금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은 오는 7월이면 준비된 1,000억 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300만 원 이하를 소액대출로 보는데 시중은행의 비상금 대출을 포함하면 해당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카드론, 캐피탈 대출,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사 소액대출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저축은행에 이어 대부업체까지 문을 잠그고 있다는 점입니다. 업계 1위 러시앤캐시는 내년 6월 철수가 예정됐고 리드코프 등 상위 업체들도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중입니다. 계속 줄고 있거든요.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에서 철수를 해야 되고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죠. 결국 불법 사금융만 더 커질 수 있는 건데 금융연구원이 조사해보니 2021년 이후 2년 동안 최대 3만 8천 명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 5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낮게 해주고 그다음에 금액을 과감하게 하자. 여유로운 만기 설정과 더불어 충분한 규모의 정책금융 상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옥수수와 사탕수수로 자동차의 내외장재나 바닥재 등의 원료를 만드는 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LG화학이 미국의 친환경 연료 전문 업체와 손잡고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을 확대하는데요. 김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LG화학이 세계 최초로 옥수수와 사탕수수 등에서 발효 생산된 바이오 에탄올로 바이오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ETO 기술 상업화에 나섭니다. 프로필렌은 자동차 내외장재와 바닥재, 기저귀 등에 사용되는 PP, 알코올 등의 원료가 됩니다. LG화학은 오늘 북미 친환경 연료 전문 업체 지보와 오는 2026년까지 바이오 프로필렌을 상업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 개발을 체결했습니다. 지보에서 바이오 에탄올로 프로필렌을 만드는 기술을 제공하면 LG화학은 공동 연구 개발과 공장 구축을 통해 상업화에 나서는 겁니다. 지보는 식물성 기반의 다양한 원료로 지속가능 항공유와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친환경 에너지 기업입니다. 바이오 프로필렌이 개발되면 LG화학은 바닥재, 기저귀, 자동차 내외장재 등을 만드는 고객사에 100% 바이오 기반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기존 제품보다 90% 이상 탄소 저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노바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바이오 원료 기반 플라스틱 생산 규모는 450만 톤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14%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LG화학은 바이오 원료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미래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GS건설이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를 내세운 목조 모듈러 주택인 자이가이스트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탄소 중립, 탈현장화를 실현할 수 있고 고객들이 직접 설계해서 집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GS건설이 자회사를 통해 국내 단독주택 시장에 진출합니다. GS건설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탄소중립 2050 및 친환경 건축공법 등 시대가 요구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해 탈현장화를 고민해 왔으며 이에 국내에서는 자이가이스트를 통해 프리팹 공법의 주택 공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고객이 직접 모듈을 조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자이가이스트 컨피규레이터도 공개됐습니다. 고객은 자이가이스트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평수를 고른 후 현관이 들어있는 모듈을 선택하고 그 옆에 거실과 부엌, 복도, 침실 등 자신이 원하는 타입의 모듈을 붙여 나만의 집을 3D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집은 프리팹 공법을 통해 실제 집으로 지어집니다. 프리팹 공법이란 공장에서 주택 구조체를 제작하고 만들어진 모듈을 현장으로 운반한 후 설치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현장 시공이 아닌 공장 제조 방식이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공정기간도 단축되는 게 장점입니다. 현장 공정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 등을 제외하면 2개월 내 공급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자이가이스트는 모듈 전문 설계사인 자이가이스트 건축사 사무소를 설립하고 지난 2년간 모듈러 기술 연구와 평면 개발을 통해 50여 개의 표준 모듈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는 자이가이스트의 충남 당진 공장에서 주력 모델인 35평형과 54평형 두 가지 타입의 샘플하우스를 직접 관람할 수 있습니다. GS건설은 향후 자이 아파트 등 스틸 모듈러 형태의 공동주택 숙박시설에도 해당 공법을 적용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거란 목표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현대차그룹이 24조 원의 통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전기차 시대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란 기대감에 전기차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증권부 최민정 기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그룹이 지금 2030년까지 무려 24조 원의 전기차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혹시 앵커는 전기차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전기차는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사야 될까 좀 고민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네, 이런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에 앞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현대차그룹은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에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8년간 전기차 분야에 무려 2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현대차그룹은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151만 대로 확대하고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을 무려 364만 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는 최근 미국과 유럽이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현대차그룹도 투자를 서두르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67%로 확대하고 유럽연합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서 자동차 산업은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라며 기업이 혁명적 전환에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R&D와 세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자연스럽게 이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물론 관련주들이 들썩였다고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주 들어 각각 7.46%, 8.11%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등 현대차 그룹 계열사주도 줄줄이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네. 현대차그룹이 2025년까지 국내 초고속 충전기 3,000개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부품 업계 지원을 위해서 5조 2천억 원의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품주도 동반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업인 웰바이오텍, 또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 분류되는 아진산업, YM탱이 올랐고 이 외에도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생산하는 KB오토시스, 플라스틱 범퍼를 생산하는 에코플라스틱이 이번 주 들어 각각 37.87%, 45.67% 상승했습니다. 네, 잘 나가던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은 멈춘 모습인데요. 그럼 이건 업계에서는 시장에서는 이런 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증권가에선 여전히 자동차주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2026년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은 12.6%로 추정된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는 올해 9%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향후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더 높아질 것이란 분석인데요. 김평모 DB금융투자연구원은 강력한 내수 시장 내 판매 증가와 미국 내 판매를 생각한다면 올해 1분기에도 양사의 실적은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 강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김기현 대신증권 연구원도 단기 급등분에 대한 일부 되돌림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 상반기 완성차 중심 실적 펀더멘탈 기반으로 주가 호조가 예상되며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며 부품주의 비중 확대 전략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동차 관련주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숨어있는 전기차 수혜주 찾기에도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전기차 전용 타이어의 실적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네. 전기차는 차체 바닥에 배터리를 탑재해 일반 차량보다 무게가 20% 정도 더 무겁습니다. 또 급출발과 급정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용 타이어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더 빨라진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그럼 업계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전용 타이어 시장이 열리면서 마모도가 높기 때문에 도리어 수요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다. 네, 실제 증권가에서도 글로벌 타이어 시장의 가격, 물량, 비용이 모두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등 타이어 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과 더불어 자동차 수혜주까지 최민정 기자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닥 지수가 1년여 만에 900선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초 시장 상승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낸 2차 전지주 상승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2차 전지 널뛰기에 코스닥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에코프로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50만 원대까지 추락한 주가는 60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전일 에코프로를 팔라는 하나증권의 매도 보고서가 시발점이 됐습니다. 요점은 2차 전지의 성장성은 유망하지만 과도하게 상승한 주가는 비이성적이라는 겁니다. 하나증권은 이미 5년 후 기대가치보다 더 높아진 에코프로의 주가를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증권가에선 주가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상승장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기관과 힘겨루게 나서며 매수세를 나타냈고 에코프로는 낙폭을 줄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을 향한 증권가의 우려 섞인 시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코스닥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코스닥 시총 1, 2위 종목, 코스닥 전체 시총 중 1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초 대비 30%가 오르며 전 세계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코스닥 지수. 이를 이끈 주역은 600%가 넘게 오른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관심에 코스닥 거래 대금은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2차 전지 상승에 제동이 걸리며 코스닥 역시 상승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나 증권가는 AI와 전력 반도체, 자동차 관련주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친환경성과 실용성을 내세운 전기 SUV 디올류 코나 일렉트릭을 출시했습니다. 코나 일렉트릭은 64.8kWh 배터리를 장착해 산업부 인증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417km 주행이 가능합니다. 현대차는 신형 코나의 전기차 모델을 먼저 디자인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기존 코나의 디자인을 이어받으면서도 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첨단 안전과 편의 사양, 전기차 특화 기능을 갖췄다며 새로운 차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코의 맥주 브랜드 코젤이 신제품 코젤 화이트를 한국 시장에서 전 세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엔데믹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주류 회사들의 신제품과 리뉴얼 제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체코 맥주 코젤이 신제품 코젤 화이트의 테스트베드 국가로 한국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말처럼 품질에 까다롭고 트렌드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먼저 사로잡기 위해 제품 개발과 테스트 모두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한국은 코젤 판매량 탑5 안에 드는 주요 시장으로 자체 생산 공장 없이 수출로만 판매되는 시장 중에서는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onsumers around the world are seeking more interesting flavors of beer, including Korea. Korea is such an important market for the Kozel beer business, and so we decided to launch Kozel in Korea first. 코젤은 시나몬을 뿌려 먹는 흑맥주, 코젤 다크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익숙한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선 코젤 다크, 코젤 라거, 코젤 노알콜 3종의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코젤 화이트는 과일의 향긋함이 가미된 라거 맥주입니다. 500ml 캔으로 출시되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생맥주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주류업계 역시 엔데믹 이후 첫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신제품 및 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전투태세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테라 이후 4년 만에 신제품 켈리를 공개했고 오비맥주 역시 한 맥을 리뉴얼 출시하는 한편 수제맥주 브랜드 핸드앤몰트를 통해 신제품 허니 054를 내놨습니다. 롯데칠성 역시 안방사수를 위해 조만간 클라우드 리뉴얼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 등의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시랩 아웃사이드 경북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제조업의 강한 경북 특성을 반영해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위례 신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위례선 트램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트램 한 대당 최대 26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총 10대의 열차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영향으로 입주율이 소폭 회복했으나 기존 주택 매각 지연, 세입자 미확보 등으로 다시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